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매주 칼럼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엔츠코인넷이라는 사이트인데 매주 한 번씩 비트코인에 대해서 칼럼을 써요. 오늘 그래서 그 칼럼을 쓰는 날이라 제가 그 칼럼을 썼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어쨌든 비트코인을 450, 480, 500 이 언저리에 샀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40만원, 38만원, 39만원 이 언저리에 샀던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현명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가격대는 이쪽, 뒤쪽 어디쯤 되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 가격대가 보입니다. 그러면 달러로는 제 기억에는 거의 3,800, 900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던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지점이 2021년 4월, 그리고 이 지점이 69,000불까지 갔었을 때가 작년 11월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하락을 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에이다는 제가 38원, 35원 정도에 사서 1,600원에 던졌고, 도지는 55원인가 샀다가 700원 언저리에 던졌던 것 같아요. 600원인가? 그리고 도지는 한 두어 번 정도 더 매도매수를 통해서 이익 창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단타를 많이 쳤던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단순한 놈, 심플한 놈, 비트토렌트 같아요.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유지를 합니다. 호버링을 해요. 호버링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려나? 저건 그 지점에서 편하게 던지라고 유지를 해줘요. 그리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상승했던 그 자리까지 와요. 요거를 제가 본 것만 해도 7, 8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꽁돈이죠, 이런 코인들은. 그런데 지금 비트토렌트가 또 한번 펌핑을 할 때가 됐어요. 그 시기가 항상 오더라고요, 코인마다.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은 19,000불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따 다시 XRP 차트도 잠깐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XRP가 꽤 많이 빠졌죠. XRP 이야기는 조금 이따 XRP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비트코인은 어쨌든 작년 4월에 한번 대상승 64,000불, 그리고 작년 11월에 역사상 최고점 69,000불이었어요. 자, 이 상승일 때의 거래량을 한번 봐볼까요? 거의 눈에 띄지 않죠. 그리고 11월 거래량 한번 봐보시죠. 이것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거래량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가격은 64,000불, 69,000불까지 갔어요. 두 번의 큰 봉우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 19,000불을 4개월 동안 거의 헤매고 있어요. 피보나치 되돌림 0.786짜리를 터치를 하고 4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19,000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9,000불, 뭐 20,000불, 18,000, 17,800불까지 갔는데 거래량 봐보시죠. 그 전 고점의 거래량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이 거래량을 가지고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냐? 이 상승 때 이익을 본 개미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더 상승, 개미들이 이익을 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이 상승 때는 어땠냐? 알트코인이 같이 상승을 했어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상승은 허당이었죠, 허당. 비트코인만 그냥 69,000불을 갔어요. 이 거래량을 가지고 이 상승을 시켰다는 건 결국 뭡니까? 세력들의 장난질. 개미들의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 세력들의 자그마한 돈으로 상승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에서 실질적으로 개미들이 이익을 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여 동안 비트코인의 거래량 봐보세요. 이 거래량이 여기 왔다면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19,000불까지 떨어지지 않았겠죠. 엄청난 돈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을 형성을 해서 매물대 형성을 강력하게 했겠죠. 제가 자꾸 지금 가격이 비트코인의 신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기술적 분석으로 주는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되지 않고
모으고 있다. 그냥 때려박고 있다. 지금 거래량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가격 상승은 없다. 어쨌든 그 부분의 이해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을 450, 480, 500 이 선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호구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일론 머스크도 이 지점에서 못 던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상승해서 익절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지점에서는 어쨌든 던지지를 못했다. 그 외 수많은 인플루언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만큼 고점에 던지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든. 그리고 아직도 비트코인의 희소성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이 희소성, 이거에 대한 저의 관점은 끊임없이 상승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신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과 비트코인에 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들을 MZ 세대라고 하죠.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금은 실제 금이죠. 금딱지, 돌반지 뭐 이런 거죠. 명목 화폐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거래를 했던 도구, 금화. 무겁죠. 그리고 위험하죠. 이게 지금까지의 금으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인정했던 그런 가치의 도구죠.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골드가 나왔어요. 비트코인. 하나는 곡괭이를 들고 채굴을 하죠. 마이닝을 하죠. 그리고 하나는 그 행위를 컴퓨터 안에서 하죠.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채굴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비교를 해볼까요? 저희 어릴 때는 오징어 게임을 했죠. 흙바닥에 돌로 그림을 그리면서 비석 맞추기? 그리고 이제 겨울과에서 고기를 잡았죠. 흙 속에서 살았던 게 저희 어릴 때 세대인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디서 노나요?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게임을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단순하게 동네에 살던 아이들과 노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과 엄청난 큰 인프라를 가지고 그들만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과 디지털 금을 비교하기 위해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든가 MZ 세대들이 과연 가까운 미래에 그들이 뭔가 경제의 주체가 되고 그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세대가 왔을 때,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이 더 가치를 크게 높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이게 가장 크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어쨌든 미래는 저같이 50대, 40대, 60대 분들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 점점 꼰대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사회적 영역들이 사라지고 있죠. 경제 주체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 더 선호하고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시대가 옵니까? 결국 MZ 세대라든가 밀레니얼 세대 분들이 경제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래의 특정 가치를 인정을 할 때 이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더 선호할까요? 현실 사회의 금을 더 선호를 할까요? 요거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의 미래,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의 경제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느끼는 가치.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메타버스 아시죠? 가상공간. 가상공간 안에서 진짜 금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어쨌든 다 그래픽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옷도 머리도 신발도 장신구도 모두 다 그래픽, 애니메이션. 정말 똑같게 만든다고 그래도 어쨌든 애니메이션이죠. 그래픽이고. 근데 점점 시대는 메타버스를 요구를 해요. 메타버스를 요구하는 건 갈수록 전염병, 코비드 19, 사람들의 불필요한 이동, 또 어떤 걸 좋게 만드나요? 환경을 좋게 만들죠. 지구를 깨끗하게 하죠.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시킨다면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돈이 어마무지합니다. 어쨌든 이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내가 진짜 비트TV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굳이 제가 여러분들께 번개를 쳐서 특정 장소에 제한된 사람들만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메타버스란 공간에서 진짜 내가 비트TV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진짜 번개에 나온 켬켬혀 천송이님이 그 공간에서 진짜 그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냥 메타버스를 이용을 하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공간의 제약, 인원의 제약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냥 프리겠죠, 프리. 더 많은 소통과 더 많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정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다. 움직이면서 쓰는 비용,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은 만나게 되면 소비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소비 비용이 사라지게 된다. 자, 이런 형태들이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이 굳이 차를 가지고 차를 타고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 코비드 19을 겪어보니까 일단은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되겠다. 결국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어마무지하게 피해를 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금융문맹국일 수도 있고요. 금융문맹국이라는 건 결국 디지털이 약한 나라, 내가 진짜 나임을 스마트폰 안에서 증명하지 못한 나라들이겠죠. 물 한 병을 나가서 받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식사 한 끼를 받더라도 진짜 비트TV인가를 증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자꾸 나가야 되죠. 신분증을 들고 아니면 본인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면서. 코비드 19을 겪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 변화가 엄청나게 크죠. 어쨌든 사람들이 집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들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준다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깨끗해진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어쩌면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돼야만 결국 코로나도 사라지고 지구 온난화 현상도 사라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방역을 잘한 국가로 전 세계에서 인정을 했죠. 그리고 코비드 19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우리나라 참 괜찮은 나라구나 라고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전 세계 각국들을 보니까 그냥 허무맹랑했죠.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 미국, 캐나다 봐보세요. 그나마 이들은 괜찮아요. 그나마 디지털이 상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 봐보세요. 디지털이 상용화가 돼 있지 않은 국가들은 결국 그만큼 더 큰 피해를 봤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코비드 19에 저항을 잘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커요. 그래서 디지털, 블록체인,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갈수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 19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전염병은 또다시 인류에게 찾아옵니다. 그건 뭐 저의 예측이 아니라 수많은 미래 예측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시기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언제 반등을 할 줄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겠죠. 어쨌든 우리들은 기후가 됐든 전염병이 됐든 비트코인 가격이 됐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지금은 돈이 갈 곳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디든 다 위험해요. 제 말이 맞죠? 그나마 지금은 가장 안전 자산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저는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롬 파월의 끊임없는 금리 인상, 미국의 잘못된 판단, 무제한 양적 완화, 요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전세계 개미들이, 전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미국을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왜 장사가 되지 않을까? 나는 왜 그 모양 그 꼴일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김밥집을 하는 장소가 좋지 않은 걸까? 내가 인테리어가 잘못됐던 걸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또 미국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조금 비아냥거리는 소리겠지만 그냥 2022년 10월을 사는 지구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달러를 믿어왔고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또 설명하기엔 너무 또 참혹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의 경제가 좋지 않은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듣고 계시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나마 21세기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비트코인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과연 금을 좋아할까요? 디지털 금을 좋아할까요? 이 내용과 조금 비슷하긴 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기축통화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죠. 유로화, 엔화, 달러. 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달러를 쓰게 되면 누군가 이익을 취하는 곳이 있죠. 국가가 있죠. 엔화를 사용하게 되면 엔화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곳이 있고 국가가 있겠죠. 그건 뭐 유로화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어떤 명목 화폐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특정 국가에서 만든 돈들은 분명히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분명히 누구에게는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은 누가 만듭니까? 주체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죠. 물론 지금은 아무나 만들 수는 없겠죠. 이 돈을. 그런데 초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란 돈을,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같이 그렇게 암호를 풀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료와 그래픽 카드가 소모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이해관계가 없는 화폐죠. 지금 여러분들 점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에 그냥 사람들이 다 진절머리가 나버렸죠. 탐욕과 욕심이 묻어있는 돈, 달러죠. 이거에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의 놀이개가 될 수 없다. 점점 신지식층들이 나오고 있어요. 달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잘못된 통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이해관계가 섞인 돈을 우리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누군가는 앉아서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숨만 쉬었는데 돈이 사라지고 있다. 이걸 느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암호화폐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법정 화폐 시스템은 어쨌든 이 화폐 발행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금융 지식이 높고 금융 혜택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또 이익을 주죠. 그 반대로 이 법정 화폐 시스템은 이 시스템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냥 단지 법정 화폐 시스템에서 가장 멀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를 통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XRP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돈이라는 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또 비트코인 차트 가지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어떤 데이터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조금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융에 취약한 소시민들, 대중들은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만 하면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도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아.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자꾸 이자는 나가고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어져.
돈 벌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시스템들을 여러분들보다 누가 더 지금은 빨리 느끼고 있나요? 제가 아까 금과 디지털 골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까운 미래의 경제 주체가 될 지금의 젊은 분들, MZ세대, 밀레니얼 세대, 이분들이 그걸 더 빨리 느끼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집을 갖는 것, 차를 갖는 것, 연애를 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과연 이들이 미래에 금을 더 가치 있게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디지털 안에서의 금을 더 가치 있게 평가를 할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어떤 벽이 있다면 이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암호화폐, 디지털 골드, 이거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부를 축적하는 그 개념, 그 이론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골드에서 디지털 골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가격이 비싸다는 건,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가치를. 그런데 이 가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겠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잔소리들을 많이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벌리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할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냥 어른들은 성실하게 일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 그런데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암호화폐마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점점 가격은 하락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전체의 합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하락하게 만들고 그나마 자존감도 무너지고 잠도 오지 않고 무기력하고 이런 게 지속이 되고 더 커지면 어쩌면 좋지 않은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어쩌면 할 수도 있겠다는 저의 그냥 노파심,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절대 나쁜 생각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미국의 달러 찍기 놀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조금 희생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강남의 땅을 사신 거잖아요. 강남의 땅 샀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플에 투자를 했고 구글에 투자를 했잖아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결국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숫자가 허재고 숫자가 또 악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흔들거리지 마세요. 충분히 자존감을 높이세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쁜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보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을 웃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항상. 제가 오늘 갑자기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투가 48장이죠. 이 48장 중에는 분명 5장의 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이 광을 아직 뒤집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 곧 5장의 광이 뒤집어집니다. 좀만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버티세요. 지금을 넘기지 못하면 일생일대의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곧 5장의 광이 이제 여러분들께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 차트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차트인데 지금 719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은 690원. 지금 이평선 이 라인이 21선입니다. 약간 틀려요. 업비트와 빙엑스, 바이낸스 차트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업비트 걸 안 봐요. 근데 한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해서 업비트 차트를 보는데 정확한 건 해외 거래소가 정확해요. 제가 알기로는 업비트 거래량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는 순수하게 우리나라 분들만 참고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업비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이 선이 지금 21선입니다. 그러면 약간 가볍다는 얘기죠. 무너지기 쉽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지지 라인이라고 버티고 있어요. 690원을 21선에서 버텨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이 틀어지는 시간에 720원이나 715원 정도를 갔다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가벼운 놈이라 금방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241선 얘가 지지를 정확히 해주겠죠. 요거나마 알게 해줄 겁니다. 요 라인 650원 정도. 그러면 650원 정도는 무너지기가 힘들다. 그런데 지금 21선에서 지구 매달리기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빠지니까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또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반등을 한다면 다시 한번 787원을 테스트를 하겠죠. 제가 서두에 오늘 너무 또 잔소리를 많이 해서 또 영상이 길면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시니까, 안 그래도 오늘 되게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의 멘탈이 좀 강해져서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